마켓플러스 첫 번째 이슈는 생성 AI 새 시대를 연다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엔비디아와 네이버가 압도했습니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생성형 AI로의 대규모 전환, 새 컴퓨팅 시대의 시작은 이제 서막일 뿐, 이런 선언 같은 말을 남겼죠. 시장에서는 반도체주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1.64% 오른 68,200원으로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는 장중 7% 가까이 올랐다가 4.22% 오른 129,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도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퍼 클로버엑스를 공개한 네이버는 6.26%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다만 이번 주 미리 기대감을 반영했던 반도체 소부장,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ISC 등은 장 초반에 10% 안팎 끌어오르다가 오후가 되면서 오름폭을 상당 부분 반납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의 경우 네이버와 함께 AI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한 폴라리스 오피스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국내 음성 AI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는 브리치텍과 한국판 챗 GPT를 개발하고 있는 솔트룩스 등이 9%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2차 전지 하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입니다. 다음 달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출시됩니다. 주가 지수가 아닌 특정 섹터에 대한 인버스 ETF는 국내 최초인데요. KB자산운용은 2차 전지 지수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추종하는 ETF를 정방향뿐 아니라 역방향, 그러니까 인버스 상품도 동시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는 물론이고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이 편입될 전망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비중만 40%에 달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이 특정 업종에 대한 인버스 ETF가 처음이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보편화된 편입니다. 반도체와 에너지, 금융 등 섹터군은 물론이고 지난해부터는 테슬라, 엔비디아 등 단일 종목에 대한 인버스 ETF가 출시됐습니다. 국내에서는 2차 전지가 그 시작이 됐는데 올해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군 2차 전지 종목들의 조정 그리고 그에 따른 단기 매매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 해지 수단을 다양하게 할 여러 상품의 출시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 금리형 ETF로 몰린다입니다. 최근 불안한 증시 상황에 따라 고금리 메리트를 노린 단기 투자 상품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던 1위 종목은 삼성전자도 에코프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였는데요. 이 상품은 지난 한 달간 순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ETF이기도 합니다. 무려 7,456억 원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이 상품 외에도 타이거 KOFR 금리 액티브와 타이거 CD 금리 KRS ETF 등 금리형 ETF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이 중 타이거 CD 금리 투자 KRS ETF는 순자산 5조 원을 넘기면서 ETF 전체 1위에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금리형 ETF는 하루만 자금을 넣어도 손실 없이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파킹형 ETF라고도 불리죠. 기존에는 기관들이 유효의 자금을 넣었었는데요. 최근에는 개인들의 머니마켓 펀드가 9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커지는 등 투자 대기 자금이 커지고 있으면서 이 같은 단기 운용 상품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